역사상 가장 오해를 많이 받은 정치 사상가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마키아벨리죠.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강력한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공, 이게 과연 내 실력 덕분일까요?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 그런데 무려 500년 전에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여기에 대해 정말 기가 막힌 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말이죠. 근데 마키아벨리는 이걸 단순히 실력이냐 운이냐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훨씬 더 스케일이 큽니다. 이건 바로 포르투나,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운명에 심하고 비르투, 이 운명에 맞서는 인간의 역량, 이 두 거대한 힘이 벌이는 뭐랄까 영원한 결투 같은 거라고 본 거죠. 자, 그럼 이 대결의 한 축부터 제대로 알아봐야겠죠? 먼저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 바로 포르투나입니다. 이걸 그냥 행운이나 운명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개념이거든요. 마키아벨리는 이 포르투나를 변덕이 아주 죽구려듯 하는 여신이나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힘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삶을 막 쥐고 흔드는데 도무지 길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기가 막힌 비유를 둡니다. 포르투나는 한번 화나면 모든 걸 집어삼키는 성난 강물과 같다. 진짜 무섭지 않나요? 그냥 내버려두면 마을이고 나무고 뭐고 다 휩쓸어버리는 그런 압도적인 파괴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포르투나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마키아벨리의 계산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무려 50%. 우리 인생의 절반이 이 운명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와, 진짜 절반이라니. 좀 허무하게 들리기도 하죠? 아니, 그럼 인생의 절반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건데 그럼 그냥 손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마키아벨리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 혼돈에 맞설 우리의 주인공 비르투가 드디어 등장하는 거죠. 자, 집중해주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마키아벨리의 진짜 천재성이 폭발합니다. 보통 미덕하면 뭐 정직, 선함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마키아벨리는 그걸 완전히 뒤집어버려요. 그가 말하는 비르투는 우리가 아는 착함과는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의 비르투는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유능한가 이거죠. 위협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자 하고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걸 합친 게 바로 비르투인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유능한 지도자는 두 동물이 되어야 한다. 하나는 늑대들을 벌벌 떨게 만들 사자의 힘, 그리고 또 하나는 교활하게 함정을 피할 줄 아는 여우의 지혜. 힘만 있어서도 안 되고 머리만 좋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둘 다 가져야 진짜 비르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판이 깔렸습니다. 사자의 힘과 여우의 지혜를 모두 갖춘 이 비르투. 이 비르투를 가진 인간이 과연 저 성난 강물, 포르투나와 맞서서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드디어 진짜 대결이 펼쳐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강물을 멈추려고 덤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키아벨리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대신 뭘 하느냐? 강물이 잔잔할 때, 평화로울 때 미리 댐을 쌓고 수문을 만드는 겁니다. 즉, 닥쳐올 운명의 파도에 정면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미리 대비해서 그 힘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먼저 앞으로 어떤 위험이 닥칠지 예측하고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두는 거죠. 그러다가 운이 좋은 기회가 딱 왔을 때 그때는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홍수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운하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비르투를 제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이쯤 되면 그래서 이걸 실제로 해낸 사람이 있긴 한가 싶으시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직접 보고 와,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비르투를 가졌다라고 감탄했던 인물이 있어요. 아주 무자비하고 야심만만했던 인물, 바로 체사레 보르자입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게 예를 들어 한 지역을 정복하잖아요. 그럼 일부러 아주 잔인한 부활을 시켜서 공포정치로 질서를 빡 잡게 해요. 당연히 사람들 불만이 하늘을 찌르겠죠? 바로 그때 그 부활을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두동강내 처형해버립니다. 와, 어때요? 사람들의 분노는 싹 사라지고 오히려 보르자에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정말 잔인하지만 민심이라는 강물의 흐름을 완벽하게 이용한 이게 바로 마키아벨리가 말한 비루투의 한 예입니다. 이 정도면 뭐 보르자는 거의 운명을 지배하는 사람 같죠? 비루투 그 자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마키아벨리의 이야기는 정말 예상치 못한 아주 아이러니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나 치밀하고 그렇게나 유능했던 체사레 보르자. 하지만 그의 그 모든 비루투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단 한 번의 불운, 그러니까 포르투나의 결정타 한 방에 허무하게 무너져버리고 말거든요. 나중에 보르차가 마키아벨리한테 직접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모든 것에 대비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뭘 해야 할지 다 계획이 있었다. 딱 하나만 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에 나 자신도 죽을 병에 걸려 누워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그가 대비하지 못한 단 하나의 변수였던 거죠. 바로 이 채살의 보르자의 허무한 몰락이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교훈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비르투를 가지고 발버둥 쳐도 포르투나라는 운명을 100% 지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건 이게 바로 냉혹한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럼 결국 마키아벨리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어차피 운명 못 이기니까 포기해라? 절대 아니죠.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운명을 항상 이길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예측 불가능성에 맞서서 미리 준비하고 계속 적응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 바로 당신의 비루투가 이 세상의 무작위성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인젠이라는 강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포르투나라는 홍수가 있습니다. 그 홍수에 맞서기 위해 여러분은 오늘 어떤 비루투의 댐을 쌓고 계신가요?